네, 안녕하세요. 문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문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쭉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산문 문학의 특징, 네, 조선시대 때 소설이라는 갈래가 처음 창작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그리고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00페이지를 펴시고요. 네, 맨 위에 감상열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작품은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서생이랑 최여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예요. 자, 그리고 서사 갈래로서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작품이 전기소설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소설이긴 소설인데 이 작품을 유형화시키면 전기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기소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 기자가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전기소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기이한 이야기라는 것은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소설은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가 드러나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요즘 드라마나 요즘 소설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인물이 나오죠? 드라마에 여러분? 다들 멋있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재주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제자 가인형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팔방미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작품에서는 중간에 시가 드러나요. 이 작품은 소설인데 시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걸 삽입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작품의 결말이 결국에는 아름답게 끝날지 아니면은 슬프게 끝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결말은 결국에는 선생님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생규장전에 드러나는 그런 전기소설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전기소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 뒤에 쭉 넘겨서 감상을 마치며 부분에 지식창고를 볼게요. 전기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전기소설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다루는 소설을 말합니다. 주로 천상이나 용궁 등과 같은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실 속 인물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식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전기소설의 비현실성은 일상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상적 세계에서는 우리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이런 환상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예요. 작가가
다시 말해서 허구적으로 이런 장치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허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구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설화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작가는 남녀의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 네,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을 하기 힘들었죠. 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등 시대적, 문화적 제약을 뛰어넘는 내용을 작품 속에 담는 것이 전기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20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생규 장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생규 장전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조선 전기의 문인이고요. 자, 이 사람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에요. 자, 생육신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네,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임금을 세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단종이 결국에는 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하게 되죠. 왕위 찬탈을 하면서 세조를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편에 물러나게끔 하죠. 그래서 생육신이었기 때문에 김시습은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 이런 걸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결혼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어떤 보상 심리가 소설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유불정신을 아우른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유명하고요. 주요 저서로는 금오신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매월당찜이라는 저서도 있습니다. 이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 이생규 장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제목도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생규장 전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은 남자 주인공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주인공. 그 다음에 규는 무슨 뜻이냐면 엿볼 규. 그리고 장은 담장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장이라는 것은 담장을 엿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이런 뜻이네요. 이생이란 사람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파를 잠깐 주목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당연히 이생이겠죠. 이생이 담장 너머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네, 최여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어때요? 볼이 발그레해졌죠? 그래서 이생이 이 최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최여인도 이생과 같은 마음이 통해서 둘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생과 이 최여인에게 몇 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그 시련이 닥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읽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네, 자, 여기 볼게요.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이 부분은 이 작품의 제목과 좀 연관이 있네요. 자, 제목과 연관성.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여인은 아름다운 사람인가 봐요. 여기에서 제자 가인적인 그런
모습도 드러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상심 끝에 최 여인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서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이서생과 최 여인의 실연 첫 번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네, 이서생이 훨씬 더 문벌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자,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도 죽었고 그리고 최여인도 죽었고 이서생만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서생과 최여인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지금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자, 여기서 도적의 무리는 홍건적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어요.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의 집, 아내는 최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밑줄 그을까요?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네, 지금 모습이 어때요? 아내의 집의 모습이 아주 황폐하죠? 폐허가 되었어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여인의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서생은 정말 최여인이 없구나, 죽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함.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과 같았다라는 거죠. 지난날에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냥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것, 지난날의 한바탕의 꿈과 관련된 사자성어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일장 춘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한 바탕의 봄의 꿈이란 뜻이죠. 그래서 덧없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네, 갑자기 밤에 희미한 달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들보를 비추고 있네요. 자, 이것도 뭔가 왜 이런 달빛이 갑자기 비췄을까요? 자, 이거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려고 한 거예요. 낭하에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라는 거. 자, 밑줄.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아내는 이미 죽고 없는데 네, 아내가 거기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의 모습이 자,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자,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죠. 다시 말해서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춘다라는 이 말은 비현실적인 어떤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 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내가 왜 하필 다시 나타났을까요? 네, 이거죠. 현실에서는 결국에는 죽어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죽어서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 그런 마음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하였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자, 원래 이 두 사람이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홍건적의 난이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자, 다시 만나게 됐죠.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네. 네. 뭐 매우 기뻤겠죠, 당연히. 네,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새 없이 만남 그 자체에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네,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게 이 최여인의 환신인지 뭔지는 이런 판단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최여인이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최여인이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자, 이것도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이것도 뭔가 제목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죠. 제목과의 연관성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결국엔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자 100년을 한다 라는 이 사자성어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네요. 어찌 횡액을 만나. 자, 여기서 횡액은 자, 불행한 일이에요. 홍건적의 난을 가리키는 거죠. 홍건적의 난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 자, 이리 같은 놈들도 홍건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홍건적이 들이닥쳐서 정조를 잃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떤 협박을 했겠죠. 그렇지만 정조를 지켜서 결국에는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정조를 지키는 대신 죽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정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음. 네. 자, 진실로 천성이, 진실로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짝 잃은 새에 좀 밑줄을 그어 볼게요. 짝 잃은 새. 자, 누가 짝 잃은 새가 된 거죠? 네. 여기서 최여인이죠? 최여인이 이서생과 이별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짝 잃은 새가 본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말이죠.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세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네, 이 최여인은 정조를 지켰지만 결국에는 난군과 이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한스러운 마음은 자, 이서생과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 한스러움.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가 내 마음이 그런 것 같다.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자, 각골 통한이라는 사자성어로 대신하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네, 여기에서도 내가 죽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자, 이것도 밑줄 좀 그을까요?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옛날에 이생이랑 같이 즐겁게 살았던 그 날들은 다 이 슬픈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관련된 한자 성어는 흥진비래. 네, 흥겨움이 다하면 다할 진짜 흥겨움이 다하면 슬플 비래 슬픔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온다 라는 뜻으로 세상 일이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다 라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네,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대요. 자, 다시 태어났대요. 네. 난군과 저하는 3세에, 자, 불교에서는 3세의 현세, 내세, 전세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여기에서 네, 불교적인 어떤 요소가 드러나네요.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낭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세의 인연 이런 표현은 자, 전세, 현세, 그리고 내세, 앞으로 올 내세. 이거는 자, 다 무슨 요소냐면 불교죠, 불교. 불교적인 요소고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래 나의 소원이다 라고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가산은 여러분들 뭐냐면 재산이죠, 재산. 재산을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드러나죠. 벼슬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벼슬이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춘향전 같은 경우도 춘향과 몽룡이 이별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뭐 그렇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벼슬보다 무엇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랑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이 공명보다 사랑을 중시함. 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관련된 사자성어 두문불출,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았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서생과 그리고 최여인의 환신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나요? 자, 볼게요. 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죠. 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대요. 지금 이별을 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관련된 사자성어가 뭐가 있냐면 호사다마. 네, 호는 좋을 호자죠. 일. 자,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방해되는 마가 많이 있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줄 그을게요.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시름을 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름이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다?
지금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말이 어때요? 비극적이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서생과 최여인의 시련, 세 번째 시련이 드러나죠. 세 번째 이별이 드러나죠.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니 시비에게, 자, 종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자, 음악이에요. 옥루충곡이라는 노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잠깐만 볼까요? 최여인이 말하는 세 번의 가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첫 번째는, 자, 1번, 자, 2번, 3번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는 자, 최서생과 최여인과 그 다음에 이 서생이 이제 처음 만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시 이렇게 다시 담장을 넘어 사랑을 약속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가 처음에 반대했었죠. 이서생의 부모가 반대했어요. 부모의 반대를 넘어 혼인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혼인을 했지만 이 최여인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환생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가약이 세 번째 가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삶과 죽음을 경계를 초월하여 만남을 가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선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렇게 볼드체, 글씨체도 또 바뀌었네요. 이게 뭐예요? 삽입시죠, 삽입시.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자, 원앙. 자, 여기서 원앙도 짝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원앙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뭔가 금슬이 좋은 새의 비유가 되는, 금슬이 좋은 새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금슬이 좋은 부부를 원앙에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원앙이 가리키는 반은 이 서생과 최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 없네. 결국에는 네,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여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자, 이별을 했죠. 그런데 이 깨진 거울이 다시 만났는데 다시 또 갈라지니까 마음만 쓰라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픈 마음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삽입시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자, 여기 볼게요. 최여인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네, 홍건적의 난 때문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어떻게 됐죠? 죽었죠? 목숨을 잃고 남편과 이서생과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과 자, 또다시 이제 또 이별을 해야 되죠.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이 담겨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고전 문학에서는, 이런 한문 문학에서는 삽입시가 많이 드러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 삽입시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왜 삽입시를 많이 드러낼까요? 자, 이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색깔로. 자, 여기다 정리합시다. 삽입시의 기능. 자, 크게 먼저 정서적 기능. 시는 서정갈래죠. 서정갈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기능 첫 번째가 있고요. 자, 인물의 정서. 당연히 인물의 정서가 드러나죠. 슬픔. 여기에서는 최여인의 슬픔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서적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소설에 실려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이거는 서사적 기능. 자, 소설로서의 기능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자, 쭉, 이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계속 줄글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런 노래가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서사적 전개의 어떤,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를 약간 부드럽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자,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삽입시를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생과 그다음 최여인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페이지 남았지만 이 한 페이지의
결말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여러분들 다 준비를 해주세요. 학습지를 통해서 이생규 장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